네, 8시 4분입니다. 정치권 국정교과서 논쟁 뜨거운데 이게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과서 국정화 공식 발표됐습니다. 좌편향된 교과서 바로 잡겠다 이런 건데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지금이냐. 여당의 선명성을 부각시켜서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거 아니냐. 특히 이제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정 실패,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꺼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병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원 네. 출신 김용남입니다. 네, 김 의원님. 네네. 왜 하필 지금 그 4대 개혁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국정화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 역사 교과서의 문제는 4대 개혁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4대 개혁 뭐 다 아시겠지만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그러니까 네. 교육개혁 중에 포함되어 있던 역사 교과서의 정상화 문제를 지금 시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네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50% 내외거든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집권 3년을 맞아서 네네.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없었던 대신에 네. 야권은 사실 거의 지금 분열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이 시점이냐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이걸 꺼내면 네. 분열이 거의 되어 있던 야권이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저희는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떠나지 않고 네. 떠나서 예.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역사적 네.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 정치적으로만 소위 표 계산을 한다라면 지금 할 이유가 없고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아니 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게 이제 모순이 되는 게 박근혜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즉 힘 있을 때 하겠다는 말씀이나 같은데 새정년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 네네. 실패, 경제 실패 이런 것을 덮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지금 꺼내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 이제 예. 네 조금 있다. 또 하나 이제 재헌국회 때부터 이제 하다가 그냥 네. 범인정으로 하다가 72년 유신 때 이걸 폐지했잖아요. 그 87년 그 민주화 운동에서 다시 15년 만에 그 검인정 교과서로 부활했는데 굉장히 역사적 퇴보가 아니냐. 선진국에서는 검인정이지 국정교과서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경제 문제하고 역사 교과서 문제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집권 3년차에서 높은 상황에서 어떤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끊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높은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국정화냐 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네. 87년도에 직선제 개헌하고는 상관없고 이제 그 국정화에서 검민정 체계로 넘어온 거는 한참 그 이후입니다만 네. 지금 선진국의 어느 나라에도 우리처럼 이념적 특수성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등을 비롯한 사건도 있었지만 네. 사실은 30년 전에 이미 이 외국 선진국에서는 폐기된 이념적 고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역사학계만 해도 소위 민중상환이라고 하는 계급투쟁 이론에 근거한 민중이라는 개념 하에 역사를 해석하고 쓰는 민중사관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거는 예. 오래전에 폐기되어 있는 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에 집착하면서 네. 그 사관에 입각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곳곳에 그런 그 계급적 아니면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그 서술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경제 문제, 어느 예. 또 정치 현안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새누리당의 그 싱크탱크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인데 이쪽에서도 그 하나의 관점만 강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정으로 하는 거는 사실상 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다 하면서 국정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거든요. 새누리당 쪽 싱크탱크에서. 여의도 연구원은요. 네. 그야말로 연구기관이고요.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요. 네. 그 연구기관은 뭐 연구원에 따라서 A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B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종합해서 당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예. 여의도 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쓴 보고서 내용을 갖고 그게 마치 2년 전에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뭐 이것을 그 추진해야 될 교육부 차관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자기 논문에서. 그거는 아마 교육부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에 있을 때 이제 그런 내용의 논문을 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것은 어떤 획일화된 또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민정책에서는 사실은 출판사에서 자기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사 속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되는 비용도 적고 그리고 최대한의 이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필진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부실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국정교과서 만드는 예산은 분명히 그 새정년 쪽에서 막을 뜻을 아까 이종걸 대표가 말한 게 지금 기억이 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종걸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의병을 토벌이라는 단어로 썼다. 그리고 이등방문 식민지배에 대해서 식민지배를 완수시켰다. 즉 이렇게 잘못된 교과서가 있고 그 선대 박정희 대통령의 뭐 공을 말하자면 교과서에 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좌파적 성향이 들어갔다는 그 대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모 출판사에서 발간한 역사 교과서 내용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식량 원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미국 농산물이 대거 수입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그 도시 그 농민들이 피폐화돼서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박철선 의원님도 6.25 전쟁 이후에 지하선상에서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미국의 식량 원조 덕분에 많은 그 아사자가 안 나온 것인데 이 교과서 내용을 보면 마치 그것이 농촌을 피폐화시켜서 거기서 이탈되는 값싼 노동력을 도시 쪽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마치 미국의 식량 원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나라가 산업화된 거는 그 이후로 한 2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맞지도 않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맞지도 않는 내용의 교과서가 나오도록 방치 내지 방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민정 교과서를 제대로 검증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스크린한다 그럴까요? 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간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과서가 8개 출판사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는데요. 그러니까 이 8개가 각자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거민정 체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8개나 되는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적인 부족. 그렇다고 교과서를 거민정을 안 해주면 그 교과서가 시중에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 자체가 없어지니까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민정을 해도 부실한 내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사천찬위원회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을 포함시켜서 네. 충실하고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많은 학자를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지금 말하고는 뭐 이념적으로 관례가 다르다든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형평 있게 모실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2017년에 이제 교과서 3월에 배포한다면 한 1년 정도밖에 없는데 그 안에 정말 이렇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한 1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제 이런저런 집필진을 모으고 또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배포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1년 조금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야당의 이정구 원내대표께서 이 예산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그 좋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교육시키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나 관점이 양측이 다르다는 거죠. 올바르다는 것에 누구나 다 동의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거민정 교과서 체제로 가되 검정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일이지 갑자기 그거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 단일교과서로 간다는 것은 역사의 퇴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민정 체계를 지금 10년이 훨씬 넘게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민정 체계를 강화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아니 10년이 훨씬 넘도록 해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는 거 무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면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을 뭐 무조건 미화하고 옹호하는 내용을 시켰어요.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 취지를 완전히 호도하기 위해서 쓰는 얘기지요. 지금 뭐 자기 아버지 미화하겠다고 지금 이런 큰일을 벌일 현직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건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한 1년여 만에 완성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권 임기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4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동력조차를 잃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판사에서 장사 속으로 만드는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서 하면 뭐 빠듯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황우려 장관도 일요일날 저희가 당정 협의를 하면서 나눈 대화 속에도 뭐 좋은 집필진을 모시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4대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이 정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소위 장애투쟁을 시작한다면 4대 개혁 완수, 특히 노동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배우도록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일을 뭐 편하게 위해서 뭐 아니면 어떤 일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간이 아주 얼마 안 남았는데 똑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말하자면 이제 남쪽만의 정부가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도 하나가 이 마치 대한민국의 1948년 수립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북한과 분리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일부러 이렇게 도모한 것처럼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데요. 당시 상황은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소련의 영향력 하에 그렇게 역사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추진한 것이죠.
실제 교육과정이 97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권민정 교과서로 왔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용남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을 만난 것으로 오늘 순서 영상 마치겠습니다.